안녕하세요. 소울비트코인의 KJ입니다. ISO 20022 시대가 열리며 어제까지 두 편에 나눠 관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끝까지 봐주셔서 놀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025년 6월 IMF 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적 국제송금 규모는 연간 1경 달러, 원화로 약 1경 145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천문학적 국제송금 규모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205개국의 1년 예산을 전부 합쳐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시장의 패권을 놓고 스위프트는 어떤 블록체인들과 테스트를 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리플과 ILP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이며 어떤 리스크들이 남아있는지, 마지막으로 리플이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 도달했을 때 XRP 가격은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을지 차분하게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스위프트는 ISO 20022 메시지를 쓰고 ILP까지 붙여도 실시간 정산이 불가능하고 처리 시간은 여전히 1일에서 5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블록체인들과 수년 동안 수많은 테스트를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인링크, 헤데라, 퀀트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자체 블록체인 개발 시도와 여러 프라이빗 체인에 대한 테스트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위프트가 이 체인들의 장점을 모조리 흡수했다면 리플의 XRP 레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 예전 CT폰의 차이만큼 XRP 레저의 압승이라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국제송금 혁명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맞춰 소송 중인 힘든 시기에도 수많은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전 세계 파트너를 직접 구축해온 쪽은 리플입니다. 반면 스위프트는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도 없이 다른 목적에 최적화된 체인들과 허겁지겁 테스트하며 몸부림쳐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 그리고 다른 하나는 XRP 같은 브릿지 통화가 없기 때문에 노스트로 계좌 문제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보내는 쪽 은행이 XRP 레저를 통해 원화를 보내면 체인 내부에서 원화와 달러 간 환율이 즉시 계산되고 그 자리에서 달러로 바뀐 뒤 받는 쪽 은행 계좌로 바로 전달됩니다. 즉 환율 계산, 브릿지 변환, 정산, 이 모든 과정이 단일 체인 안에서 단숨에 끝납니다. 하지만 다른 블록체인들 장점들을 아무리 합쳐도 이 과정을 한 체인 내부에서 완결시키는 구조를 결코 구현하지 못합니다. 다른 체인들은 환율 계산 때문에 한번 체인 밖으로 나가야 하고 환전을 위해 또 한 번 블록체인 외부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해킹 리스크는 커지며 무엇보다 은행의 최대 비효율인 노스트로 계좌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스위프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리플의 XRP 레저를 선택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앞으로도 돈과 시간을 계속 낭비할 겁니다. 스위프트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리플은 유동성 파트너사들이 필요하고 ILP는 커넥터 참여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CBDC나 연준 마스터 계좌 승인을 받은 RLUSD 같은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유동성 파트너들과 커넥터들은 달러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정 화폐까지 은행들을 대신해 항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각 국가별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인프라가 언제 완성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리플은 파트너사가 3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 파트너사들만 추리면 전 세계 5대6에 걸쳐 24개의 대형 파트너사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리플이 직접 발표했거나 기관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ODL, 즉 XRP 유동성 브릿지 파트너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파트너사는 많지 않지만 리플이 파트너사가 300곳 이상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아마도 소규모의 유동성 파트너사들까지 모두 합한 숫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 세계 송금을 실제로 처리하려면 최소 수백 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300개라는 규모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소규모 파트너사들이 각 국가별 라이선스를 갖추고 정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리플이 풀어야 할 최대 숙제이자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선스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사이 스위프트가 새로운 블록체인들과 자체 실시간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낸다면 비록 리플 시스템보다는 여전히 비효율적이더라도 스위프트의 입지가 조금은 더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규제와 라이선스 영역에서는 리플과 ILP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이미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신속하게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은행들은 스위프트와 새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스위프트의 새 시스템에 연결된 은행들은 리플이 더 혁신적인 환경을 제공하더라도 다시 갈아타기 위해 그 번거로움을 감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ILP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넥터마다 별도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해서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스텔라, 헤데라, 알고랜드, XDC 등의 코인들은 아직 테스트 단계라 규제, 인프라 측면은 시작조차 못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커넥터 참여자들은 리플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리플이든 ILP든 기술보다 더 어려운 건 규제와 라이선스입니다. 리플의 유동성 파트너사들과 ILP 커넥터들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최종 수취국의 법정화폐를 그것도 수백억 달러 규모로 직접 보유해야 한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법정화폐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는 순간 리플과 ILP 커넥터들은 그야말로 환호를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리플 파트너사들이 보유한 돈은 국가가 보증하는 공적 준비금도 아니고 CBDC도 아닙니다. 연준 마스터 계좌에 예치되는 RLUSD급 신뢰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회사가 직접 들고 있는 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파산, 해킹, 계좌 동결 같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적인 자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규제당국은 이 돈을 다루는 파트너사를 까다롭게 심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돈의 형태가 CBDC나 또는 연준 마스터 계좌 기반의 RLUSD처럼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준비금 형태로 바뀌는 순간 이 모든 구조는 단번에 가벼워집니다. 우선 각국이 CBDC를 발행했다는 건 통제와 감시까지 완전히 디지털에 맞게 설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발행국들은 자국 내 통합뿐 아니라 국제 송금에서도 자국 CBDC가 널리 쓰이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라이선스도 예전처럼 무겁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볍게 해줘도 CBDC 쪽이 관리, 통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 대세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은 자국 CBDC를 어떤 체인에서 발행할지까지 명확히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스위프트가 몇 년 전부터 괜히 비용과 시간을 들여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간 상호 호환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들은 통화 주권이라는 권력을 민간 기업과 나눌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보시면 CBDC는 반드시 프라이빗 채널에서만 발행이 됩니다. 통제와 관리 때문이겠죠. 다음은 스위프트가 스테이블 코인과 CBDC 호환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스위프트는 이미 자체 블록체인 시도뿐만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들을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 호환되는 테스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2024에서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34개 국가가 CBDC를 도입 중이며 전 세계 경제의 98%가 CBDC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이해도가 높은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고 CBDC는 그 위에 연결만 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테스트 흐름을 보면 이 방향성이 얼마나 분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리플은 애초에 각 국가가 만드는 프라이빗 CBDC와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설계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리플이 만든 CBDC 프라이빗 레저,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퍼블릭 체인을 잇는 인터레저 구조. 이 두 가지 때문에 국가마다 서로 다른 폐쇄형 CBDC를 만들더라도 국제 송금할 때는 CBDC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은 리플이 그대로 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구조를 완성도 있게 갖춘 프로젝트는 사실상 리플이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리플이 다다르고 싶은 최종 목적지는 바로 글로벌 CBDC와 연준 마스터 계좌 기반 RLUSD입니다. 제가 보는 스테이블 코인은 백엔드 영역의 인프라를 먼저 완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CBDC는 그 잘 구축된 스테이블 코인 백엔드와 자연스럽게 호환되면서 프론트엔드, 즉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은행 계좌 등 기존 사용자 시스템을 티 안 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리플이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을 한 이유는 RLUSD의 신뢰를 최고 수준으로 확보해 금융권 최적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결국 XRP라는 단 하나의 유일한 브릿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대가 열린다면 XRP의 가격은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요? 리플이 10년 넘게 고군분투해 왔지만 XRP의 실제 연간 사용 규모는 아직 초입 단계 수준입니다. 그래서인지 리플도 구체적인 연간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숫자가 충분히 컸다면 아마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암호화폐 산업은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안이 세워지고 프로젝트들이 발표되고 도입 직전까지 왔다고 해도 여전히 초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실제 테스트를 거친 뒤 은행과 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현업에 적용하는 도입 단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의 낡은 시스템이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고 전 세계 산업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전환 단계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2025년 12월 1일 XRP 가격은 3,000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단계로 진입하면 이 가격은 정말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거래가 미미한데도 XRP가 3,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실제 사용량이 100배 많아지면 가격도 100배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정말 과대망상일까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과거 향후 5년 내 스위프트 송금의 14%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14%에서 4%를 빼고 더 현실적인 10%만 계산해봐도 지금 리플의 실제 ODL 사용량과 비교하면 대략 20에서 30배 이상 더 많은 송금량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000원인 XRP가 실제 사용량 증가 속도만큼 상승하길 기대하는 마음이 정말 욕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사용량과 참여자 수요가 동시에 올라갈 때 비로소 비선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용량만 늘어도 오르고 투자자 참여까지 늘어나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리플의 비즈니스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 가격이 크게 흔들려도 그건 XRP의 잠재 가치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게 아니라 군중 심리와 외부 환경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지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특히 XRP는 단순한 투자자 마인드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절제력과 인내심이라는 덕목을 확실하게 갖춘 사업가의 마인드가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10년간 함께할 인연이라 믿으며 제가 만든 영상들이 여러분께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감히 바라봅니다. 3회에 걸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